4월 27일 밤 충주 단월역 인근의 진을 친 막사 안에서 나는 투구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다. 투구 표면에 새겨진 용문이 불빛을 받아 일렁였다. 북방에서 여진족과 싸울 때 나는 이 투구를 쓰고 수백 번의 전투를 치렀다. 온성부사로 있을 때 니탄계가 이끄는 만여 명의 적을 물리쳤을 때도, 두만강을 건너 적의 소굴을 소탕했을 때도 이 투구는 내 머리를 지켜주었다. 투구 안쪽에는 여전히 말의 땀 냄새와 북방 들판의 먼지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때는 확신이 있었다. 철기 500기를 이끌고 평원을 가르며 달릴 때 나는 귀신처럼 빨랐고 여진족들은 두려워 떨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막사 밖에서 병사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도 섞여 있었다. 대부분은 한양에서 급히 징집된 시정백도들이었다. 창 한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이들에게 며칠 뒤 외적과 싸우라고 했다. 그들의 손은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다. 충청도에서 합류하기로 한 병력은 아직 오지 않았다. 청주의 신익은 병력을 보내지 않았다. 팔도에서 우리를 돕겠다고 나선 이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어제 조령을 올라갔을 때의 기억이 선명했다. 문경세제의 가파른 산세, 좁은 길, 바위가 층층이 쌓인 천연의 요새, 종사관 김여물이 내 옆에 섰다. 그는 짧게 말했다. 적은 병력으로 외적의 대군을 막으려면 조령에서 싸워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곳에서는 기병을 쓸 수 없소. 김여물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스쳤다. 그는 다시 말했다. 대감 하우나 평지에서는 나는 평원에서 싸워 이겼소. 북방에서 그랬소.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말을 돌려 탕금대 쪽으로 향했다. 뒤에서 김여물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의 한숨을 외면했다. 나는 무장이었다. 명장이라 불렸다. 선조께서 상방검을 하사하며 나를 믿으셨다. 나는 북방의 들판에서 말을 달려 적을 베었다. 기병의 돌격, 그 파죽지세 앞에 적들은 무너졌다. 나는 그것을 믿었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였다. 탕금대 남쪽 달천 평야는 북방의 평원이 아니었다.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길은 좁았으며 장애물이 많았다. 말이 자유롭게 달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알고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촛불이 바람에 깜빡였다. 나는 갑옷을 쳐다보았다. 목면으로 만든 의복 안쪽에 쇠미늘을 박아 고정시킨 두정갑이었다. 겉감은 청색이었고 황동못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무게감이 있었다. 입으면 숨쉬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화살과 칼을 막아줄 것이었다. 나는 갑옷에 손을 얹었다. 차가웠다. 그때 막사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급한 발걸음이었다. 막사 문이 열리고 척후장 고원백이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가팠다. 대감, 외적이 조령을 넘고 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언제부터인가? 이미 선봉이 세제를 넘었습니다. 내일 정오면 이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생각보다 빨랐다. 상주에서 이 일을 격파한 뒤 외적은 거침없이 북상해 했다. 그들은 쉬지 않았다. 밤에도 행군했다. 나는 고원백을 보았다. 적의 숫자는 만여 명이 넘습니다. 깃발이 산을 뒤덮었습니다. 만여 명, 우리는 8천에서 10,000명 정도였다. 숫자는 비슷했다. 하지만 질이 달랐다. 외적은 40년 가까이 전쟁만 했다. 조총을 들었고 전법이 정교했다. 우리 병사들은 대부분 며칠 전에 징집되었다. 창을 잡는 손이 떨렸다. 나는 고원백에게 말했다. 병사들을 깨워라. 내일 새벽 탕금대로 이동한다. 고원백이 나갔다. 막사 안에 나 혼자 남았다. 촛불이 다시 흔들렸다. 나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멀리 탕금대의 윤곽이 보였다. 남한강이 북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물은 검고 깊었다. 강물 소리가 귀에 울렸다. 나는 문득 예전에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배수진을 치면 병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 뒤에 강을 두고 싸우면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래서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싸웠다. 한나라의 한신이 그랬다. 초나라 항우도 그랬다. 나도 그렇게 할 것이었다. 탕금대에 진을 치고 달천을 뒤에 두고 외적을 맞을 것이었다. 하지만 내 가슴 한쪽에서 불안이 피어올랐다. 만약 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은 도망칠 곳도 없다는 뜻이었다. 병사들은 강에 몰려 죽을 것이었다. 내 입술이 말랐다. 나는 물을 마셨다. 물은 스디슬 맛이 났다. 밤은 깊어갔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투구를 다시 들었다. 무거웠다. 북방에서 이 투구를 쓰고 승리했을 때는 가볍게 느껴졌다. 지금은 무거웠다.
손이 떨렸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떨림을 멈추려 했다. 하지만 떨림은 계속되었다. 나는 북방의 장군이었다. 여진족을 상대로 철기를 이끌고 싸웠다. 평원을 달리며 적을 베었다. 하지만 외적은 여진족이 아니었다. 조총을 들었고 전술이 달랐다. 나는 그들과 싸워본 적이 없었다. 상주에서 이일이 패했다. 동네에서 송상현이 죽었다. 부산 진성은 하루 만에 무너졌다. 나는 창을 들었다. 창날은 날카로웠다. 손끝으로 창날을 쓰다듬었다. 따끔했다. 피가 한 방울 맺혔다. 나는 피를 빨았다. 쇠맛이 났다. 외조카가 막사로 들어왔다. 그는 어렸다. 20살이 조금 넘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렸다. 삼촌, 내일 정말 싸워야 합니까? 나는 그를 보았다. 그래야 한다. 하지만 병사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도 두렵다. 외조카의 눈이 커졌다. 나는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전쟁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없다. 다만 두려움을 참고 싸울 뿐이다. 외조카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았다. 내일 내 옆에 있거라. 살아남아야 한다. 외조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다. 그가 나갔다. 나는 다시 혼자였다. 새벽이 밝아왔다. 회색빛 하늘이 동쪽에서 서서히 밝아졌다. 병사들이 일어났다. 갑옷 입는 소리, 무기 다루는 소리, 낮은 목소리들이 진영을 가득 채웠다. 나는 갑옷을 입었다. 두 정갑은 무거웠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투구를 썼다. 시야가 좁아졌다. 창을 잡았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병사들이 줄지어 섰다. 나는 말에 올랐다. 말은 검은색이었고 몸집이 컸다. 북방에서 함께 싸웠던 말이었다. 말도 나이가 들었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나는 말의 목을 쓰다듬었다. 말이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눈빛에 슬픔이 있었다. 우리는 탕금대로 향했다. 아침 안개가 강 위에 자욱했다. 탕금대 송산의 나무들이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다. 새들이 울었다. 까치들이었다. 불길했다. 까치 울음소리는 죽음을 예고한다고 했다. 탕금대에 도착했다. 나는 진지를 살폈다. 탕금대 우측 산자락에 본진을 쳤다. 병사들은 산 위에 자리를 잡았다. 아래로는 달천 평야가 펼쳐졌다. 논밭이 보였다. 길은 좁았다. 여기저기 장애물이 있었다. 내 가슴이 답답했다. 이곳에서 기병을 달리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했다. 정오가 되었다. 하늘에 구름이 끼었다. 먹구름이 몰려왔다. 비가 올 것 같았다. 비가 오면 기병에게는 더욱 불리했다. 땅이 질퍽해지면 말이 빨리 달릴 수 없었다. 그때 척후병이 달려왔다. 대감, 외적이 단월역 앞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내 심장이 뛰었다. 드디어 왔다. 나는 병사들을 보았다. 수천 명이 산 위에 서 있었다. 얼굴들은 창백했다. 손은 떨렸다. 누군가 기도하고 있었다. 누군가 울고 있었다. 대감, 외적이 민가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연기가 보였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아올랐다. 외적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나와 싸우라고. 나는 말에 올랐다. 출격한다. 병사들이 움직였다. 산을 내려갔다. 기병들이 앞장섰다. 나는 선두에 섰다. 말을 달렸다. 달천 평야로 나갔다. 바람이 불었다. 갑옷이 무거웠다. 말이 거칠게 숨을 쉬었다. 외적이 보였다.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었다. 검은색과 붉은색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줄지어 섰다. 조총을 든 병사들이 앞줄에 있었다. 창을 든 병사들이 뒷줄에 있었다. 그들의 대열은 정연했다. 나는 창을 들었다. 소리쳤다. 돌격. 말이 달렸다. 수백 기의 기병이 함께 달렸다. 땅이 울렸다.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나는 앞을 보았다. 외적이 가까워졌다. 100보, 50보, 30보. 그때 외적의 앞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탕탕탕. 조총 소리가 울렸다. 납탄이 날아왔다. 씩씩씩. 공기를 가르는 소리. 내 옆에 있던 기병이 말에서 떨어졌다. 피가 튀었다. 비명소리. 또 다른 기병이 쓰러졌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달렸다. 20보, 10보. 외적의 얼굴이 보였다. 그들의 눈빛 차갑고 단호했다. 두려움이 없었다. 외적의 두 번째 줄에서 또 연기가 올랐다. 탕탕탕. 더 많은 조총소리. 내 말 옆으로 납탄이 스쳤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다. 앞에 있던 기병이 고꾸라졌다. 말이 울부짖었다. 나는 외적 진영에 돌입했다. 창을 휘둘렀다. 한 명의 외병을 찔렀다. 피가 창날을 타고 흘렀다. 다시 창을 빼고 휘둘렀다.
또 한 명이 쓰러졌다. 주위에서 칼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소리, 말 울음소리가 뒤섞였다. 하지만 외적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대열을 유지했다. 측면에서 외병들이 몰려왔다. 창을 든 병사들이 우리를 포위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리 기병들이 흩어져 있었다. 대열이 무너졌다. 외적은 세 갈래로 우리를 에워쌌다. 물러서라. 나는 소리쳤다. 말을 돌렸다. 병사들이 뒤를 따랐다. 탕금대 쪽으로 후퇴했다. 외적이 추격했다. 조총소리가 계속 울렸다. 우리 병사들이 쓰러졌다. 피가 땅에 스며들었다. 탕금대 산자락까지 물러났다. 나는 말에서 내렸다. 숨이 가빴다. 갑옷 안에서 땀이 흘렀다. 손이 떨렸다. 창을 떨어뜨렸다. 다시 주웠다. 김여물이 내 옆에 섰다. 그의 얼굴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대감 포위되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외적이 삼면에서 몰려오고 있었다. 좌측, 우측, 정면, 뒤에는 남한강이 흐르고 있었다. 물러설 곳이 없었다. 죽을 때까지 싸운다. 나는 활을 들었다. 화살을 매겼다. 시위를 당겼다. 팔에 힘이 들어갔다. 화살을 놓았다. 씩! 한 명의 외병이 쓰러졌다. 다시 화살을 매기고 쏘았다. 또 한 명이 쓰러졌다. 김여물도 활을 쏘고 있었다. 우리 병사들도 싸웠다. 하지만 외적은 계속 몰려왔다. 숫자가 너무 많았다. 우리는 점점 강가로 밀렸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투구를 두드렸다. 딱딱딱. 빗소리가 전장을 뒤덮었다. 땅이 질퍽해졌다. 피와 빗물이 섞여 흘렀다. 나는 계속 싸웠다. 활을 쏘고 창을 휘둘렀다. 손에서 피가 났다. 갑옷에 상처가 났다. 숨이 가빴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죽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다. 전투는 계속되었다. 우리 병사들은 하나둘 쓰러졌다. 비명소리가 줄어들었다. 살아남은 이들도 힘이 빠져 있었다. 나는 주위를 보았다. 시체들이 쌓여 있었다. 우리 병사들이었다. 젊은 얼굴들,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 내 잘못이었다. 조령에서 싸웠어야 했다. 김여물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평원이 아닌 산에서 매복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내 경험을 믿었다. 북방의 승리를 믿었다. 그 교만이 수천 명을 죽음으로 몰았다. 나는 김여물을 보았다. 그도 피투성이었다. 그의 눈빛에 원망은 없었다. 오직 슬픔만 있었다. 살고자 하는가? 내가 물었다. 김여물이 고개를 저었다. 내 어찌 살고자 하겠소?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싸웠다. 활을 쏘고 창을 휘둘렀다. 적병 수십 명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외적은 끝이 없었다. 그들은 계속 몰려왔다. 나는 강가로 밀렸다. 발 아래 물이 찰랑거렸다. 남한강이었다. 물은 차갑고 깊었다. 뒤를 돌아보았다. 외조카가 보였다. 그가 도망치려 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잡았다. 내가 어찌 살려고 하느냐. 그를 끌어안았다. 함께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갑옷이 무거웠다.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숨이 막혔다.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다. 눈을 떴다. 물 위로 햇빛이 보였다. 희미했다. 점점 어두워졌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북방의 평원이었다. 푸른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들판. 말을 달리던 그때, 바람이 얼굴을 스치던 그때,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던 그때.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여기는 북방이 아니었다. 여기는 탕금대였다. 나는 패했다. 수천 명의 병사가 죽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임금은 도망쳐야 할 것이었다. 백성들은 고통받을 것이었다. 모두 내 잘못이었다. 물속에서 나는 눈을 감았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어둠만 있었다. 탕금대의 강물은 계속 흘렀다. 피와 눈물을 싣고 북쪽으로 흘러갔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외적은 한양을 향해 진격했다. 조선은 무너졌다. 하지만 강물은 계속 흘렀다. 세월이 흘러도 강물은 흘렀다. 그날의 피와 눈물을 기억하며 흘렀다. 그날의 절기와 후회를 품고 흘렀다. 나 신립은 평산 신씨의 자손이었다. 신순겸의 후예였다. 북방에서 용맹을 떨친 장군이었다. 하지만 탕금대에서 나는 패장이 되었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자가 되었다. 물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조령에서 싸울 것인가? 김여물의 말을 들을 것인가? 교만을 버릴 것인가?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시간은 흐르고 물은 흘렀다. 나는 물속에 가라앉았다. 차가운 물이 나를 삼켰다.
탕금대의 강물 위로 저녁 노을이 비쳤다. 붉은 빛이 물을 물들였다. 피처럼 붉었다. 전장의 고요함 속에서 까마귀들이 울었다. 전투가 끝났다. 왜적은 승리했다. 조선군 8천여 명이 전사했다. 강물은 시체로 가득했다. 탕금대 바위에는 피가 흘렀다. 외장 고니시 유키나가는 한양을 향해 진군했다. 그의 군대는 지치지 않았다. 탕금대에서의 승리는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조선은 약했다. 한양은 멀지 않았다. 선조는 탕금대의 패보를 듣고 절망했다. 신림마저 죽었다. 조선 최고의 명장이 패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 임금은 한양을 버리고 평안도로 도망쳤다.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다. 관군을 믿었다. 신립 장군을 믿었다. 하지만 모두 죽었다. 왜적이 오고 있었다.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몰랐다. 충주의 백성들은 특히 큰 피해를 입었다. 그들은 신립의 군대를 믿고 피난하지 않았다. 왜적이 충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속수무책이었다. 많은 이들이 죽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패배 후에도 싸움은 계속되었다. 이순신이 바다에서 싸웠다. 권율이 육지에서 싸웠다. 의병들이 일어났다. 백성들이 저항했다. 탕금대의 패배는 조선을 각성시켰다. 더 이상 안일할 수 없었다. 더 이상 교만할 수 없었다. 싸워야 살 수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탕금대에는 신립의 순절비가 세워졌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다. 패장으로, 하지만 동시에 끝까지 싸운 장군으로. 강물은 여전히 흘렀다. 탕금대의 바위는 여전히 서 있었다. 그날의 피와 눈물은 씻겨 내려갔지만 기억은 남았다. 나 신립은 물속에서 조용히 잠들었다. 두 눈을 부릅뜬 채로, 두 주먹을 꽉 쥔 채로, 나라를 지키지 못한 후회를 아는 채로. 하지만 내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탕금대의 교훈은 조선을 깨웠다. 패배에서 배웠다. 아픔 속에서 강해졌다. 강물은 오늘도 흐른다. 탕금대를 지나 북쪽으로 흐른다. 그날의 이야기를 품고 흐른다. 신립의 후회를, 병사들의 절규를, 백성들의 눈물을 싣고 흐른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한다. 잊지 않는다. 그날의 교훈을, 그날의 희생을, 그날의 아픔을. 탕금대의 강물이 흐르는 한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함께 우리의 역사를 되새기며 배워갑시다. 감사합니다.